그 다음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이제 파악해야 할 내용이 머튼의 5가지 개인적 적응 양식이죠. 그래서 이 내년 시험은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로 형상책 이거 도입된 해기 때문에 내년 그 시험에서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머튼의 5가지 개인적 적응 양식을 바탕으로 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자, 그래서 머튼의 5가지 개인적인 적응 양식, 이것은 별표 4개를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미국에 있어서 이 하위 계층과 중위 계층, 상위 계층으로 계층 구조가 짜여지고, 그리고 그런 그 계층 구조화에서 자본주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은 이 경제적으로 큰 돈을 버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전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사회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면서 행동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개인적인 적응 양식을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개인적인 적응 양식 하게 되면은 컨포머티, 이것은 이제 뭐 수능형 또는 뭐 동조형,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수능형, 동조형.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이 동조형은 어떤 거냐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인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다 전면적으로 다 수용을 하면서 큰 돈을 거는 노력, 큰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노력, 이것을 이제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수단을 통해서 이제 추구하는 그런 거 유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목표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도화된 수단만 받아들이는 것이지 범죄적인 방법 이런 것은 돈벌이 수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거 유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균형이 갖춰진 그런 거 사회라면은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동조형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다 받아들여서 주어진 사회 구조에 동조하고 순응하는 그런 거 양식의 사람들, 이게 동조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신형 내지 개혁형, 이노베이션 하는 것은 이제 그 주석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이노베이션은 이제 뭐 경제학에서는 아주 뭐 긍정적인 좋은 용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어떤 그 기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경영 구조를 경제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구조로 개혁시키는 거, 이것이 바로 이노베이션인데, 이 범죄학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인정되지 않던 제도화된 그 수단 대신에 범죄적이고 일탈적인 새로운 그 돈벌이 수단, 생활 방식을 받아들여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거 행동 양식, 이것을 이노베이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이것은 이제 바로 합법적인 돈벌이 수단 대신에 범죄적이고 이 일탈적인 그런 그 돈벌이 수단까지 인정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이제 뉴트럴리즘 하게 되면 이제 종교적으로 의식을 베푸는 것,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의식이나 그 다음에 이제 예배하는 의식,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엄격한 그런 거 종교 의식 치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합법적인 제도화된 수단만 받아들이지 범죄적이고 불법적인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의례형은 그냥 그 의식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어떤 그 사회적인 목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형이다 하는 거예요. 의례형, 애범형. 자, 그래서 동조형하고 의례형, 이것은 이제 이 범죄하고는 관련이 없는 적응 유형이다 하는 것을 좀 알아둘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은둔적, 또는 뭐 도피, 회피, 퇴행, 여러 가지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이것은 이제 니트리티즘 하게 되면은 바로 일반적인 어떤 사회생활로부터 도피해 가지고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거 생활을 하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이제 이 도피형 내지 그 퇴행형 경우에는 이 사회적 목표도 포기해버리고 일상적인 삶의 방식마저도 포기해가지고 알코올에 중독된 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이제 이런 일반적인 그런 그 사회생활을 이렇게 거부하고 이렇게 은둔적인 그런 거 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개념이죠. 은둔형. 그 다음에 이제 리벨리온 하게 되면 이제 뭐 반항형, 전복형, 반역형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반역형, 반항형은 기존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렇게 뒤바꾸는 그런 거 유형으로서 이제 혁명적인 그런 거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거 유형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범죄학 형상책에서 범죄학 관련 그 시험으로서 이제 이 동조형 이외에 나머지 네 가지는 일탈적인 적응 방식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지금 저 의뢰형은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이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수단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사회적 목표, 큰 돈을 모으는 목표를 포기한 사람들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뢰형에 속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범죄를 범할 가능성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탈적 적응 양식에는 속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의뢰형에 속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회적인 목표, 큰 돈을 버는 목표를 포기했다 하는 점에서 사회적인 목표하고 제도화된 수단이 잘 조화되지 못한 그런 거 적응 양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의뢰형도 일탈적 반응 양식에는 속한다. 자, 그러나 반사회적인 그런 그 행동인 범죄 행동을 하지 않는 적응 유형이다 하는 것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 있어요. 그래서 동조형은 이 반사회적인 적응 유형 내지 일탈적 반응 양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동조형 이외에 네 가지 적응 유형은 일탈적 반응 양식에 속한다. 그리고 일탈적 반응 양식에 속하면서도 범죄 관련성이 없는 유형은 의뢰형이다 하는 것을 좀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좀 알아두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머튼의 개인적인 적응 양식 구분하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게 됐죠. 자, 다시 한번 컨포머티 동조형 내지 수능형, 이것은 이제 문화적인 목표도 수용하고 제도화된 수단도 수용해 가지고 이 현재 사회 구조적인 그런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따르는 그런 거 적응 유형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균형 잡힌 그런 거 사회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취하는 적응 양식이다. 그래서 원래 이 동조형 내지 수능형의 경우에는 이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교육 수준을 지니고 있고 자본도 지니고 있어 가지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그 사람들이 그 동조형이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넓게 동조형을 해석하는 그런 거 견해에 의하면 이제 충분히 어떤 그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면서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그런 그 방법을 통해서 금검 전략하고 열심히 이제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그다음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제 사업에 큰 성공을 거둬 가지고 합법적인 사업에 성공을 거둬 가지고 큰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확대를 시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동조형은 전혀 일탈적이지 않아서 범죄 관련성이 없고 일탈적 아노미적 적응 양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왜? 사회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이 잘
조화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노미적인 적응 양식에는 속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신형 내지 개혁형, 혁신형. 이것은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개신형 내지 혁신형은 사회적 목표는 강한 집착을 보이죠. 그래서 나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아메리칸 드림을 반드시 내가 이룰 거야 해가지고 사회적 목표는 아주 강하게 이 집착을 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하위계층 사람들로서 합법적인 수단과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 이런 그 상황에서는 이제 전형적으로 그냥 그런 이런 상황이라면 자기에게 충분히 주어져 있는 합법적인 수단과 기회를 이용한 돈벌이보다도 이 강도짓을 하건 사기를 치건 마약을 제조 판매를 하건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큰 돈을 벌면 되겠다. 이런 그 압박감이 강하게 작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신형이 찬 사람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무조건 큰 돈을 벌면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개신형이 미국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범죄자들이 보이는 행동 양식이다. 범죄자들 중에서도 뭐 살인, 강도, 강간 같은 그런 거 이 대인 범죄자가 아니라 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범죄자가 바로 이 전형적으로 개신형의 적응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욕 범죄자, 이욕 범죄자도 한자로서 이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탐내는 욕심, 경제적인 이익을 탐내는 욕심이 이욕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욕 범죄자는 재산 범죄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재산 내지 경제적 범죄자. 그 다음에 의뢰형. 이제 의뢰형은 하위계층, 아주 최하의 하위계층보다는 하위계층 중에서도 이제 좀 상위의 그런 하위계층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공직자로 한다면 하급 공무원 일지라도 이렇게 안정된 그런 직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런 의뢰형, 애범형에 속하는 행동 방식을 취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제에 말단에 있는 사람들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들은 이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열심히 노력해도 이 상위계층 큰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더 이상 사회적 목표를 시도하지 않고 매일 주어진 일을 하면서 허용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큰 돈을 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불법적인 그런 수단 이런 것을 통할 가능성은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의뢰형의 경우에는 바로 중하류 계층의 적응 양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언급했듯이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그냥 이렇게 안정된 공무원이 됐으니까 더 이상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버리자. 그리고 이런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행복한 생활을 누리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이렇게 달성할 수도 없는 큰 돈을 버는 목표를 추구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의뢰형은 목표의식 없이 주어진 생활을 안주하면서 절차적인 규범이나 규칙에만 집착하는 행동 유형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이들의 적응의 초점은 목표는 포기하고 수단을 목표처럼 이제 중시하는 그런 유형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양식은 문화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주의 불안을 많이 경험할수록 비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불법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안정된 직장마저도 잃을 수가 있고, 현재 이런 삶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런 불안감이 큰 그런 상황에서는 개신형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무조건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주의 불안을 많이 경험할수록 의뢰형은 비중이 높아진다 하는 거.
또한 문화적으로 이제 그 정당화된 수단, 뭐 종교적인 어떤 그 계율에 의해서 강하게 이렇게 사회화가 되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진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은둔형, 도피형의 경우에는 아까 그 예를 들었듯이 이제 일상적인 사회생활마저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목표도 포기하고 제도화된 일상적인 생활 방식마저도 포기하는 그 유형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범죄를 범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살인 강도 뭐 이런 큰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거 범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알코올이나 약물 관련 범죄를 많이 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알코올이나 약물 관련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약물이라든가 알코올을 그 섭취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건강 해치고 자기 돈 소모할 뿐이지 다른 어떤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뒤에 가서 이제 피해자 없는 범죄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로 피해자 없는 범죄와 관련성이 높은 유형이 은둔적 적응 양식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반항형, 혁명형 하게 되면은 문자 그대로 이 어떤 혁명적인 단체에 가입해가지고 기존의 사회적인 목표나 제도화된 수단을 완전히 새로운 걸로 이렇게 대체시키고자 하는 적응 방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항형 내지 이 혁명형은 소극적으로 이제 그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완전히 새로운 걸로 적극적으로 대체하는 하고자 하는 적응 양식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반항형 내지 혁명형은 현실적으로는 극소수의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제 이런 새로운 도로라든가 댐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반대 시위를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생태계가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동물도 보호가 돼야 된다. 그래서 동물을 학대하면서 이제 가지고 털옷을 입는 것보다 빨가벗고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어떤 그 환경 보호나 동물 보호를 위해서 나체 시위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반항형의 적응 양식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양식은 기존의 사회적 질서를 새로운 그 질서로 대체하려는 이념이 강할수록 비중이 커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머튼의 개인적 그 적응 양식, 이것은 이렇게 그 적응 양식과 범죄의 관련성, 행동 특징을 그 묻는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이 동조형은 어떤 양식이냐 이걸 구분하는 문제로도 그 출제가 돼요. 그래서 동조형은 뭐예요? 이 큰 돈을 버는 목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이죠. 플러스는 수용이에요. 그 다음에 제도화된 수단, 합법적인 돈벌이 수단만 받아들이는 것이지 범죄적인 돈벌이 수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허용된 목표 플러스 제도화된 수단 플러스로 표현되는 유형이 동조형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정상인이 바로 동조형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양식 무의라고 하는 것은 구태여 이제 현실적으로 주어진 그런 그 생활 방식에 따라서 생활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이렇게 독특한 어떤 그 돈벌이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안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그대로 이제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유형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신형 내지 혁신형은 자, 이것도 잘 바꿔요. 제도화된 수단 플러스가 아니라 제도화된 수단 수용이 아니라 허용된 목표를 강하게 수용을 하고 집착하고, 그 다음에 제도화된 수단은 자기들에게 충분히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돈벌이 수단은 버리고 마이너스 포기하고, 대신에 이제 범죄적인 그런 그 행동을 도입해가지고 생활하는 유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재산범죄자들이 주로 개신형에 속한다. 그래서 이들의 행동 양식은 적극적으로 반사회적으로 그런 그 규범을 위반해가지고 돈을 추구하는 생활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의례주의 하게 되면은 허용된 목표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제도화된 수단에 집착해가지고 주어진 삶의 방식대로만 그대로 살아가는 유형이다. 그래서 하층 관료라든가 이 하급 셀러리맨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이제 낮추고 포기하는 적응 양식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은둔형의 경우에는 사회적 목표와 제도하는 수단 모두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생활에서 사회 안에 있으면서 사회적인 그 사람이 아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런 거 영등포역이라든가 서울역에 있는 불황자 생활을 하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처럼 이렇게 사회로부터 완전히 은둔해가지고 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약물이라든가 알코올에 중독돼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포기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바로 은둔형이다. 그래서 현실 도피적인 생활 양식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항형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기존의 특별적인 사회적인 목표는 포기하고 새로운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런 새로운 그 이상적인 목표는 기존의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수단을 통해서는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적 제도화된 수단은 포기하고 새로운 그런 수단을 제시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사회적 목표와 제도화 수단을 새로운 대안으로 대체시키면서 집단적으로 그런 이타적인 그런 동기에서 범죄 행동을 하는 유형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가장 이 범죄와 관련해서 중요시된다고 봤던 것이 바로 이 개신형하고 뭐겠어요? 은둔형이죠. 그래서 이 개신형은 이욕적인 재산범죄자와 관련해서 범죄하기 위해서 머튼이 중요시했고, 그 다음에 은둔형은 바로 이 약물 중독이나 이런 알코올 중독과 같은 피해자 없는 범죄와 관련해서 중요시했던 그 유형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의뢰형이나 동조형은 범죄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범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그런 그 유형은 아니에요. 그리고 동조형과 의뢰형도 세부적으로 구분할 때 이 동조형은 이 반사회적인 적응 유형 내지 일탈적 적응 유형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범죄 관련성이 없다. 그러나 의뢰형은 일탈적 반사회적인 적응 유형이지만은 범죄 관련성은 없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항형 내지 전복형은 이타적인 어떤 그 동기에 의해서 이제 집단적으로 어떤 혁명을 도모한다든가 환경 보호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거의 많지가 않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범죄학적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개신형과 의뢰형이다 하는 것까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머튼의 아노미론의 그 독창성을 좀 설명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이 똑같은 그런 아노미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개신형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의뢰형으로, 어떤 사람은 도피형으로, 어떤 사람은 반항형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록 합법적인 기획 구조가 차단되어 있더라도 각자가 내면화된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에 따라서 개인적인 적응량식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는 것.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나 똑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일부 동조형의 그 사람들은 바로 사회적 목표를 강하게 추구하면서 수단 방법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수단 방법을 통해서만 그런 목표를 추구하려고 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신형에 속하는 사람은 바로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수단은 포기하고 범죄적인 일탈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런 목표를 추구하려고 한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각각 다른 그런 거 행동 방식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설명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개인적인 적응량식이라고는 하지만은 이 개인적인 적응량식의 차이는 개인적인 속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사회 문화 구조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사람의 어떤 계층에 있어서의 그 주의라든가 그 사회 구조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떤 사람은 개신형으로, 어떤 사람은 반항형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5가지 적응 양식을 보인다 하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적응 양식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지만, 머튼의 이론은 개인적 원인론에 속하는 이론이 아니라 바로
사회학적 원인론에 속한다 하는 설명이에요. 자, 그리고 아노미 이론은 이제 이 특정 개인이 비행자, 범죄자가 되는 이유보다 는 성취 수단의 불공정한 그 분배로 인한 특정 계층이나 인종 집단의 높은 범죄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 이 말도 바로 이 아노미 이론은 이 개인적인 그런 거 원인을 중시하는 이론이 아니라 바로 성취 수단의 불공정한 그 분배, 즉 사회 구조적인 요인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하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사회 구조적인 그 측면에서 이 특정 사회계층, 즉 하위계층이거나 흑인 인종 집단으로서 흑인 집단의 경우에는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수단이 충분히 주어져 있지 않는 그런 그 불공정한 그런 상황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높은 범죄를 보이게 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노미론에 대한 그 평가와 관련해서 자 보시면은 이 아노미론은 개인의 그 실패 원인이 그 자신의 무능이나 나태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것은 그 여러분들 개개인이 어떤 무능하거나 머리가 나쁘거나 나태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합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좋은 강의가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분들의 어떤 그 긴장을 조금이라도 내가 줄여주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내년 시험 형사정책에서 100점, 95점, 최소한 90점 이상 득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역할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내년에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은 긴장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아노미론은 그러한 사회 구조적인 그런 그 모순을 설명하는데 높은 효능이 있는 이론이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아노미 이론에 의하면 어떤 이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라든가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이 교정 이런 것이 좋은 대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된 긴장을 줄이는 그런 대책. 그래서 이제 하위계층의 빈곤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위계층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수단과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그런 복지 정책을 범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머턴의 아노미론은 미국의 그 범죄 통계에서 왜 하위계층이 가장 높은 그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하는 점에서 높은 그 평가를 받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노미론도 당연히 그 평가와 관련해서 이 하위계층이 높은 범죄율을 보이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지만 중상위 계층이 범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그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이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수단을 통해서 돈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범죄 행동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근데 일부 사람들은 뭐 20만원 30만원 이런 그 가벼운 그런 어떤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도 처음부터 범죄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회 구조적인 모순과 관계없이 아무리 사회 구조적으로 불평등하다 하더라도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짜리 물건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이런 경미한 재산 범죄를 통해서 이제 생활하는 유형의 사람들, 이런 것은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턴의 아노미 이론도 어떤 과실범이라든가 격정범죄라든가 이런 이 재산을 추구하기 위한 범죄가 아니라 이런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스릴을 느끼기 위한 그런 이 폭력범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이제 다루면은 쉽게 구분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머턴의 아노미론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확실하게 알아준다면은 어떻게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아주 쉬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오늘 또 수고 많았어요.